자, 그리고 이제 기아와 SSG 이 경기를 저도 이제 개막전 중계를 했었고, 네. SSG가 글쎄요. 저도 이제 올해 5강 안에 또 넣었고, 아, 늦었어요? 네, 저는 넣었거든요. 오. 어떻습니까, 장성현 의원이 봤을 때? 와, 저는 이 개막전에 사실 랜더스가 이걸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아 타이거즈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라고 만약에 양자택일을 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기아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저력으로 뒤집은 건 맞죠. 하지만 그 랜더스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실력 자체로 뒤집었다기보다는 그냥 기아가 스스로 자멸한 경기. 그러니까 그 여파가 개막전. 일요일 경기까지 갔다. 맞아. 이런 느낌이 사실 드는 저는 개막 2연전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제임스 네일 선수는 정말 뭐 비디오 게임에서 나오는 선수처럼 어마어마한 피칭을 보였고, 왜냐면 경기 전에 저는 이렇게 기록치를 보니까 네일 선수가 유일하게 승이 랜더스한테 안 좋더라고요. 6점대요. 맞아요. 그리고 랜더스 필드에서도 안 좋았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작용을 할까 했더니 역시 그거는 그냥 기후였고, 역시 네일 선수는 몸값 그대로 피칭을 잘 해줬는데, 장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랜더스의 선수들도 포기하지 않고 뭐 두 번째 투수가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막아놓고 그 공간을 뭐 확보는 했지만, 역시 김범수 선수가 5대 0에 올라가서 아웃카운트 못 잡고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조상우 선수 올라갔다가 정혜영 선수 뭐 그렇게 하고 조상우 선수가 끝내기 폭투로 이제 그렇죠. 경기를 내주는. 근데 결국 기아 타이거스는 변수가 좀 많다고 저희들이 시즌 초반부터 이제 분석을 했지만, 그러니까 상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 기존의 셋업들 있잖아요. 이 셋업들이 작년에 보니까 블론이 전상현 7개, 정혜영 7개. 근데 이건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뭐 김원중도 블론을 했었고, 블론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이런 개막전이나 이 점수차를 감안한다면 사실 내일이 올라온 이 경기는 잡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쉽게 잡았어야 돼요. 그쵸. 왜냐면 분위기가 사실 기아 쪽으로 거의 압도하는 사실 분위기였거든요. 경기 내용도 사실 너무 좋았고, 왜냐면 내일이 있었죠. 그리고 점수도 굉장히 차근차근 잘 났어요. 그래서 이범호 감독 오케이 나서 만났을 때는 이거 1군 투수 엔트리를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그만큼 행복한 고민. 그렇죠. 선수들이 이제 많이 영입이 되고, 맞아요.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이범호 감독이 우리 불펜진이 지금 상당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채워진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시범 경기, 그 연습 경기 때도 제가 뭐 4경기 정도 중계를 하고 이게 보니까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름값들은 굉장히 좋은데, 나름대로 이름값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 선수들이 사실 뭐 김시훈 선수 하나 뭐 몇 명, 한 두세 명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 오키나와에서 거론했던 선수들은 8, 9명 정도였어요. 네, 다가 진짜로 거의 뭐 몇 년 동안 그 기아 타이거즈 불펜을 책임졌던 이런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정말 제 컨디션만 갖고 간다고 한다면 엔트리 짜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했는데, 이 선수들이 그냥 올라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그것도 끝내기 안타를 맞은 게 아니라 폭투. 끝내기 폭투로 경기를 해줬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최악의 저는 경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분위기는 글쎄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LG하고 만나잖아요. 2연패 지금 LG야 만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루징으로 밀린다든가 아니면 뭐 좀 절대적으로 좀 밀린다고 하면 시즌 초반에 굉장히 큰 타격이 힘들죠. 이루어지지 않을까, 힘들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네. 당연한 게, 이제 뭐 올로가 내일 던지겠지만 내일 낸 경기, 그러니까 기아처럼 그러니까 첫 평가가 좀 약한 구단들은 그 상수가 나왔을 땐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내일 경기는 이겨야 되고 올로 경기는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의리 선수가 정비가 다 됐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 9위는 네. 나쁘지 않은데, 역시 그러니까 한 이닝에 그렇게 비기닝을 허용하는 뭐 그런 부분은, 뭐 아프지 않은 이의리는 앞으로 뭐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상수고, 그다음에 이의리 선수가 좀 강력한 구위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양현종이라는 레전드도 앞뒤에서 누군가 받쳐줘야지 그 200승을 뭐 달성하는데 좀 기분 좋게 그런 기록을 또 이렇게 쫓아 나가는 건데, 이건 초반부터
그 잡아야 될 경기를 못 잡으면 정말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러가 잘 던져야 되고 양현종 선수 사실 뭐 레전드지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양현종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왔고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뭐 보는 류현진, 사람들도 김광현, 그렇죠. 양현종 다. 네. 보는 사람들도 조금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그럼요. 한다면 어쩔 수 이제는 없습니다. 양현종은 네. 확실한 1승 카드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다고 네. 해서 이의리가 확실한 1승 카드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5선발이 지금 김태형이 나올 것 같거든요. 황동화가 지금 1월날 나가서 6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김태형이 확실한 카드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김대현은 피로 골절 때문에 지금 복귀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윤영철도 그렇고. 네. 음. 이런 선수들 언제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데일 선수를 개막전에 못 썼단 말이죠. 근데 부담감 때문에 사실 못 썼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요거는 조금 멘트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부담감 때문에 아시아코트로 데려온 선수를 개막전에 쓰지 못한다? 오히려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는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고 그러니까 아시아코트로 내야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렇다면 선발이라든가 불펜 쪽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박찬호의 공백을 데일로 메꾸는 거는 기본적인 세팅은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그러니까 우리 투수진이 나쁘지 않다라는 기본적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앞으로 뭐 두 경기지만 앞으로 펼쳐질 과연 선발 싸움에서 외국인 두 투수를 제외하고 국내 선발 3명이 과연 다른 팀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있나? 아니면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카드냐? 이렇게 만약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마침표보다 물음표가 더 많이 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저는 아마 그러네요. 기아가 좀 빨리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네. 데일 선수를 개막전부터 풀 활용을 못하니까 지금 장성희 의원이 짚어주신 대로 그 한 자리가 더군다나 뭐 왕앤청이라든지 그 여타 뭐 아시아커터 선수들이 네. 뭐 중간중간에 활약해주는 모습을 봤을 땐 결정한 뭐 수뇌부들도 지금은 예상 밖으로 두 경기를 그렇게 내주니까 그 결정했던 거를 지금 다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럼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여하튼 내일부터 이제 펼쳐질 그러니까 연패 팀들의 이제 대결, 그다음에 장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루징이라든지 최악의 경우 수입이 된다면 초반부터 동력을 크게 잃는 그럼요. 네, 아주 중요한 네. 3연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이게 고명준 선수 10억 경기 홈런왕 홈런왕.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고명준 선수는 그러니까 이제 홈런을 때리는 데 있어서 약간 눈을 뭐 완벽하게 이렇게 크게 뜬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크게 뜬 건 아니고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뜨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현이 여기서 한 요 정도? 그렇게? 요 정도 한 여기서 요 정도 뜨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면 작년 시즌에도 고명준 선수가 홈런포를 심심치 않게 때렸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앞두고 이승용 감독하고 내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30홈런에 대한. 이거는 20개도 아니고 30홈런을 감독하고 내기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선수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 온 거예요. 내가 홈런을 많이 이제 요거 어떻게 하면 칠 거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이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저는 이승용 감독하고 이렇게 30홈런 20홈런도 정복하지 못한 타자가 30홈런을 내기를 한다? 이거는 고명준이 어느 정도 느낌을 받은 거예요. 17개 저는 쳤죠? 네. 작년에.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경기 전에 뭐 마침 김재현 단장과 이승용 감독과 꽤 오랜 시간 얘기를 했었고 그때는 이제 김민준 선수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했었고 김민준 선수를 뭐 기사에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5선발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 이제 어깨 상태가 뭐 100%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옆에 이제 고명준 선수가 쓱 지나가길래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고명준 뭐가 바뀌었냐 그랬더니 장성희 의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레그 다리 들고 치다가 토탭으로 바꿨대요. 네. 토탭으로 바꾸면서 이게 공을 더 이제 오래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편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리를 들고 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것과 토탭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들고 치게 되면 일단 시야가 살짝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리를 들게 되면 그 이렇게 하니까. 위로 이렇게 약간 뜨잖아요. 그때 똑같은 궤도에서 날아오는 공 자체가 약간 낮아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선관의 어떤 흔들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탭으로 바꿨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타격 폼을 간결하게 가져가면서 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명준 선수는 레그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담장을 넘길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있는 선수들은 굳이 레그킥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오히려 토탭으로 했을 때 좀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변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참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요즘 뭐 체인지업이라든가 스플리터, 그렇죠. 포크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명준 선수는 그러니까 토탭으로 바꾸면서 이런 그 기본적인 선구안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거기서 오는 시너지 효과라고 사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전에도 뭐 이문 타격 코치랑도 얘기를 했었고 뭐 어쨌든 이승용 감독도 감독 데뷔하면서 그 당장의 성적에 연연 물론 이제 당장 성적 중요하죠 일본 감독들은. 하지만 확실히 이승용 감독은 그러니까 구단 운영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마침 단장하고 셋이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확실히 이승용 감독이 단장도 해보고 감독도 해봤으니 또 단장과 대화도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냐면 그 경험이 없다면 그래도 약간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뭐 구단의 계획, 또 현장의 상황 이런 게 표면적으로 딱 나타나듯이 막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섞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현장은 진짜 전쟁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구단은 구단 생각이 있어서 이걸 전달할 때도 좀 성적에 따라서 불편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게 확실히 이승용 감독과 김재현 단장의 합이 또 좋았고 뭐 추신수 뭐 보자도 그때 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좀 느낌은 이거는 이제 개막 전입니다. 개막 전에 연습할 때 요거 방송 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수뇌부들의 그 어떤 자연스러운 대화나 이런 모습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기운이 긍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좀 뭐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고명준 선수가 감독과 이렇게 내기를 할 정도면 고명준 선수의 피지컬이라든지 실력도 좋지만 고명준 선수의 성격도 꽤 좋지 않을까. 뭐 김웅룡 감독님한테 저 장소희가 내기 했어요? 아니 네? 뭐 일환들은 많죠. 저하고 그렇죠. 이제 김은영 감독님하고. 뭐예요? 좀 네? 대표적인 거 봐. 뭐 그 연봉 협상하면서 저한테 의자 던진 것도 유명하고. 감독님이? 예, 그리고 제가 원바운드 놓치니까 뒤에 저기 경기 중에 뒤에 와서 저기 뭐 공 던지면서 원바운드 받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뭐 대전에서 그 대전 야구장에서 숙소까지 뛰어온 기억도 있고 옛날에는 다 뛰어왔어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도 김용룡 감독님, 저 김영덕 감독님이 옛날에 뭐 볼넷 뭐 한 2개만 줘도 뛰어가라고. 근데 여하튼 여태 감독과 선수 관계가 뭐 요즘은 이제 많이 뭐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독과 선수 관계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데 고명준 선수가 저렇게 뭐 사실 외모는 무뚝뚝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쾌활하고 성격도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승용 감독이 꽤 뭐 애정하는 그런 느낌을 또. 근데 이제 받았습니다. 고명준 선수는 근데 진짜 이승용 감독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명준은 완전히 철저 무명이었습니다. 정말 무명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세광 나오고. 네. 근데 이승용 감독이 부임하고 고명준 선수를 주전 1루수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터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명준도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선수를 컨택을 했다는 거죠. 이승용 감독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한 것도 굉장히 파격이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승용 감독의 선택도 중요했지만 거기서 그 선택한 선수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감독 입장에서는 더 기분 좋고 뿌듯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제 관계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렇게 정말 그 꺼리낌 없이 감독하고 내기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랜더스를 보면 작년에도 사실 랜더스를 5강 후보로 꼽는 전문가들은 사실상 몇몇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5강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김재현 단장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도 사실 김재현 단장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예전에 뭐 다른 팀 뭐 성적 좀 나면 뭐 단장이 막 부각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랜더스는 김재현 단장은 그냥
워낙 스타 출신이어서 그런지 잘 부각이 되는 걸 안 좋아하는 건지. 근데 네. 그 제가 김재현 단장하고 뭐 친분이 있는데 김재현 단장 성격이 좀 그래요.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근데 우선순위를 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단장은 사실 그냥 그 구단의 일꾼이잖아요. 네. 사실 부각은 현장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 다음은 이제 롯데 삼성 네. 얘기를 또 해볼게요. 사실 요 경기 어때요? 좀 파격이었죠. 왜냐하면 라이온즈 파크에서 벌어졌는데 삼성은 홈런을 하나도 때리지 못했고 그러네. 롯데는 7개를 때렸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파격이죠. 지난 시즌 롯데가 최하위 75개. 유일하게 두 자릿수 홈런. 75개인데 벌써 7개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0개 팀 가운데 가장 홈런 개수가 적었던 팀이 롯데거든요. 근데 맞아요. 홈런으로 삼성 라인즈 홈런 1위였던 삼성을 홈런 최하위 팀이 물리쳤습니다. 야, 이게 이거부터 벌써 맞아요. 파격이죠. 1차전에서는 윤동희 선수, 레이에스 선수, 전준우 선수가 쳤고요. 2차전에서는 손호영 선수가 그렇죠. 2개를 쳤어요. 네. 그다음에 노진혁 선수, 레이에스 선수 이렇게 홈런을 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뭐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롯데가 해야 될 닥치고 공격. 닭공. 그 이미지가 확 들어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여러 선수들이 뭐 보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장타가 한 시즌 만에 늘어서 우리가 홈런 군단으로 변신한다. 사실 이것도 어렵습니다. 뭐 야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스포츠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홈런 타자를 영입을 해서 홈런 개수를 늘리겠다.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글쎄요. 저는 뭐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다가 롯데자이언츠가 시범 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뭐 전지훈련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홍. 선수단 내에서 조금 똘똘 뭉치는 그런 느낌이 시범 경기 때부터 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 그런 효과를 개막 2연전부터 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두 외국인 투수 자체가 굉장히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수 가운데 탑3 안에 모두 이 두 투수가 들어간다 할 정도로 네네. 구위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리게스가 나왔고 보실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대부분 두 번째 경기를 국내 선발로 붙이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그렇죠. 그 화요일로 등판을 하게 되면 화2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외국인 투수를 일주일에 2번 쓰는 그런 이득을 보기 위해서 3선발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냥 김태형 감독은 다 썼어. 그냥 전공법을 그냥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레이에스 1번 그냥 잘하는 선수 맞아요. 그냥 밀어넣는 네. 느낌이 나요. 물론 전략이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투수 운영을 할 때 이게 결과값이 너무 이제 확실하니까 그리고 장성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로드리게스와 비슬리의 퍼포먼스는 앞으로 이제 기대하셔도 부상이 없다면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의 퍼포먼스인데 결국 하나를 얻었다면 또 걱정스러운 게 아까 말씀하신 이 최고 카드 2장을 앞에 썼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국내 선발진의 시선이 더 갈 수밖에 없잖아요. 3, 4, 5번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박세웅 선수도 있겠고 뭐 나균환. 나균환 선수가 이제 정말 어찌 보면 조금 더 부담감이 상승돼서 아마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NC하고 이제 붙거든요. 네. 이제 박세웅 나오고 나균환 나오고 이제 시범경기 성적이 좋은 김진욱이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그 외국인 두 카드를 개막 2연전에 쓴 거를 국내 선수들이 조금 이어가서 만약에 2승 1패 뭐 간다. 그러면 이게 주말 3연전에 또 이 외국인 두 투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뭔가 그러니까 연시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 선발 3명이 나왔을 때 과연 이 개막 2연전의 분위기를 좀 이어가서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가 주말까지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즌 초반에 롯데 행보는 시범 경기 좋았던 성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또 야구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구라 컨텐츠 중에 이제 조만간에 올라올 건데 월간 순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월간으로 월간만. 근데 제가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1위를 롯데를 꼽았거든요. 아니 이 개막 이후에 녹화예요? 아니요. 개막 전에 녹화를 했는데 야. 요거는 이제 아마 조만간에 그 야구라 채널에 올라올 건데 그래서 저는 요 롯데의 시범 경기 성적을 그냥 예사롭게 보진 않았거든요. 이거는 연결될 거다. 네.
그런데다가 워낙 사실 시즌 초반에 롯데가 늘 좋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4월 달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4월 월간 성적 1위 롯데를 꼽았거든요. 그 자막에 네. 꼭 넣어달라고 그래. 이거는 개막 전에 녹화한 점을 네. 알려드립니다. 이게 당구장 표시 딱 해갖고. 요게 이제 토요일 날 개막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목요일 날 찍었습니다.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찍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런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작년과 올 시즌 리그 평균 홈런을 살짝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작년에는 정규 시즌이 경기당 1.65 홈런이죠. 이제 네. 720경기에서 1191개 홈런이 나왔고 올 시즌 시범 경기에서는 경기당 1.98 홈런이죠. 그러니까 60경기에서 119 홈런. 그다음에 26년 올해 개막 시리즈에서 경기당 2.4 홈런이니까 10경기에 24개 홈런. 작년 개막 시리즈에서는 경기당 2.5 홈런, 10경기에 25 홈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살짝 짚어주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짝 아까 얘기한 홈런과 이 공인구에 대한 연관성을 일각에서는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네. 아까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반발 개수 평균 값이 합격 기준이 0.4034에서 0.4234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합격 기준인데 현재 이제 공인구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합격 기준 그 선이고 오히려 작년 시즌보다 조금 낮은 반발 맞아요. 개수.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작년에는 0.4123이었는데 올해 30일 날 그러니까 발표한 거는 0.4093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기준점 안에서도 약간 낮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좀 낮아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인구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수 자체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관점은 KBO 리그 10개구는 투수진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페셜리스트로 활약을 해야 되는 선수들의 구위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틈을 대한민국 그 KBO 타자들이 그냥 용서를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야간 경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투수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개막전 그 2연전에 홈런이 많이 나오고 점수가 많이 나왔던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것보다는 이번 주 경기력을 좀 보고 그리고 한 2주 정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수들의 컨디션이 특히 이제 선발들이 뭐 개막전이라 좀 긴장한 부분도 있고 빌드업 과정 저는 개막전이라고 해서 선발 투수들이 이제 100%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그랬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정도 돌아야지 재컨전이 찬다고 보면 두세 번 정도가 한 2주 정도 지나고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점수가 좀 많이 난다고 해서 이게 뭐 타고 투저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는 것보다는 한 2주 후에까지 만약에 지켜봐달라. 요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뭔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공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롯데 개막 2연승을 이끄는데 이제 뉴페이스 활약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2026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죠. 전체 네. 14순위로 지명된 박정민 선수였는데요. 박정민은 개막전 9회 말 마무리 김원중을 구원해서 삼진 2개 포함. 물론 이제 말루를 본인이 뭐 몸에 맞는 거 허용하면서 네, 만들긴 했지만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지켰고 이거는 팀 역대 첫 신인 데뷔전 세이브입니다. 2차전에서도 마운드에 올라서 1이닝을 무실점 기록을 하면서 개막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장성우 의원이 보시는 박정민 선수 평가 그리고 향후 기대감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박정민 선수 제가 뭐 알러 베이스볼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한 4년 정도 이제 대학리그 중계를 하다 보니까 저는 박정민 선수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한일 장신대 에이스입니다. 예. 워낙 사실 공을 편하게 잘 던지고 맞아 알러페 봤어 나. 네. 네가 그 알러페 하는 예. 장면을. 그러니까 저는 박정민 선수를 그때도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완성형에 가까운 투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리그 중계를 하면서. 그래서 이 선수는 분명히 빠르게 좀 지명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상대로 좀 빠르게 지명을 받았고 네. 저는 생각보다
제가 대학리그 중계했을 때보다 더 좋은 공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49, 150 뭐 이렇게 안 던졌는데 140 한 3, 4 정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 149 정도까지 던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볼의 스피드가 확실히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조금 늘어났고 네네. 이 선수가 구질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공 슬라이더 체인지업이거든요. 근데 워낙 사실 빠른 공의 움직임도 좋은데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빠른 공 이후에 던지는 변화구가 하나만 좋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편중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렇죠. 선수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비슷하게 던지는 데다가 두 구종 모두 좋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네. 터널링 네. 그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휘는 거잖아요. 공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박정민 선수는 확실히 저는 글쎄요 뭐 프로에 와서 선발로 뭐 미래 자원으로 보면 선발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불펜으로 쓰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투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제가 중계했던 그 선수들이 이렇게 또 프로에 와서 또 활약을 맞아, 하게 내일 되면 가잖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내일 그래서 가잖아. 저는 이 개막전 세이브와 어. 그리고 일요일 경기 1이닝 무실점도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사실 봤습니다. 맞아요. 일단 박정민 선수는 이게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메카닉도 메카닉인데 저는 그 개막전이라는 특성상 정말 배포가 커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김원중이라는 팀의 마무리 다음에 올라가서 그걸 해결했다는 거는 그렇죠. 대단한 배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터뷰하는 모습 봤더니 마스크도 굉장히 좋고 맞아요. 네. 약간 미소년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마스크도 박정민 선수가. 좋고 네. 지금 뭐 가뜩이나 요즘에 팬분들이 야구에 관심 많은데 박정민 선수 저지가 이제 야구장에 많이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반대로 아. 삼성은 네. 이 최강 타선으로 평가받았었는데 이게 침묵에 빠졌습니다. 물론 뭐 2경기이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삼성의 타선이 못 때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롯데 선발들이 좀 너무 셌다라고 사실 봐야 돼요.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맞네. 예. 왜냐면 두 명이 아마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이 두 선수의 공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타석에서. 예, 뭐 제가 정확하게 뭐 데이터를 뭐 시범 경기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타선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게 봐야지 지금 뭐 2경기 지금 홈런 안 나오고 홈에서 지금 뭐 점수가 안 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삼성의 타선은 워낙 셉니다. 예, 저는. 네. 저도 이제 그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경기 요소적으로 보면 배찬승 선수가 레이스 선수에게 이제 또 홈런도 맞았고 그다음에 또 배찬승 선수가 좀 백투백을 맞았죠. 손흥민. 네. 근데 저는 모 프로그램에서 각 팀의 그 키플레이어를 뽑으라고 했을 때 저는 삼성의 배찬승 선수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에도 신인이지만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근데 이제 더 지금 우승을 노려야 되는 삼성으로서는 정말 배찬승 선수가 너무 가혹하지만 커리어 2년 차부터 그야말로 계산이 서는 피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찬승 선수를 꼽았는데 글쎄요. 홈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위가 떨어져서 맞았다고 저는 보이지 않고 네, 그럼요. 롯데의 기사가 굉장히 셌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구 선배로서 배창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게 144경기 중에 그냥 2경기에 불과하다라고 되려 저는 배창 선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말 주눅들지 않고 본인 특유의 어떤 그 과감함을 당장 뭐 내일부터 이렇게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던 게임 있잖아. 2026 프로야구 고. 네. 요즘 핫하던데. 맞아요. 요즘 이 게임 하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출시하고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 게임 커뮤니티에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선수 모으는 재미가 좋다. 뭐 계속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굉장히 많아. 맞아. 그게 딱 이 게임 포인트잖아. 방치형 게임이라 확실히 편하게 하는 게임이 있죠. 맞아. 손가락 아프게 조작도 안 해도 되고 야구 맞아요. 보면서 게임도 같이 보면서 해도 되잖아. 네, 맞아요. 켜두면 리그가 뭐 알아서 돌아가고 그리고 선수 영입하면서 팀을 약간 키우는 느낌이 있는 맞아. 게임이거든요. 이거 선수 영입할 때 등급 있다던데 성화야 혹시 나는
레전드야? 아니면 레전드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어. 맞습니다. 네, 어. 최고 등급. 형은 뭐 하나 레전드죠. 인정하는 거지? 인정하는 너는 거죠. 그러면 너야, 너. 저는 어. 기아 프랜차이즈 사실 등급이거든요. 그 네. 프랜차이즈도 높은 거지? 그러니까 높은데 어. 저도 조만간 뭐 레전드 등급으로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조만간이 아니라 당장 나와야지. 너 레전드야. 그러니까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게임이 음. 선수 폼이나 이게 특징을 잘 살려놔서 형 투구 폼 그리고 제 타격 폼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네. 성호, 타격폼 멋있었지. 그 레그킥 확 들면서 공 딱 치는 그 모습. 아니, 네.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내 카드 뽑으신 분 있으실까? 아, 하나는 정민철이죠. 당연히 뽑아야죠. 그리고 지금 시작하면 혜택도 굉장히 많아요. 뭐죠? 네. 뭐죠? 그러니까 접속만 해도 레전드 선수 하나 주고요. 자, 보석이랑 선수 뽑기권도 많이 줘요.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전력 보강이네? 네, 그리고 이 썸타임즈 시청자들에게만 쿠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또 우리만 주는 거야? 아이, 우리만? 네, 네. 이게 쿠폰 코드에 썸타임즈를 입력하면 선수 뽑기권이랑 보석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무조건 받아야지. 안 받으면 이거 완전 손해고. 그럼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신다면 이 게임 꼭 깔아야 합니다. 네, 채팅창이랑 더보기란에서 게임 다운로드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꼭 설치하세요. 2016 프로야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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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